늦었죠?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시장론 했었는데요. 일단 출제빈도 빈도가 제일 높은 우선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지대. 자, 일단 지대는 중요한 게 학자가 중요하죠. 네, 크게 3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니카도. 무슨 지대? 차익지대. 또 한 명 더. Tnen의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 있는 거죠. 그 다음 한 명 더 있습니다. 그죠?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이 말은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지대 원인이 중요한데, 니카드론 지대 원인 뭐예요? 네, 비옥도. Tnen은요? Tnen 운송비 절약이죠. 그 다음에 마르커스는요? 개인한테 소유권, 사유화가 인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히 보니까 여기서 한계지의 지대가 있냐 없냐 이 중요한 거죠. 니카드는 한계지 지대가 있다 없다? 없고 마르커스는 있다 오죠. 자,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도시 공간 구조. 자, 일단 도시 공간 구조는 크게 3개 있죠. 그죠? 맨 먼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같은 계층의 원형틀이 있는 거죠. 여기에 뭐죠? 동심원 이론. 학자 이름 버제서. 얘는 보니까 부채꼴 형태로 어떤 동종업종, 계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죠? 네, 부채꼴 같은 선형이죠. 그 다음에 핵이 보니까 CBD 하나만 있지 않고 보니까 부심, 부도심이 있는 게 여러 개 있죠. 그죠? 이런 게 뭐라고요? 다 핵심 이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가면요. 동심은 항상 보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심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선형은 제일 중요한 게 고급 주거지는 항상 살기 가장 좋은 동네 우선 차지하는 거죠. 그래 하시고, 요 다핵심이 발생했던 원인 자체가 있죠. 첫 번째 보니까 도심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과 외곽하는 업종이 있어요. 무슨 차이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요 같이 모여 있는 거죠. 왜 같이 모여 있습니까? 직접 이익이지. 요 분리되어 있지? 왜 분리되어 있죠? 이질 활동 간의 이해 상반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게 뭐냐? 여과 과정이지. 자, 여과 과정 첫 번째, 여과에 대한 종류가 2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상향여과, 하향여과죠. 맨 먼저 이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계층에 보니까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가더라. 상향. 저소득이 가져간다. 하향. 이 집을 하자 보살로 말레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자 보살이니까 집값이 더 크게 뛴대요. 당연히 하자 보살겠죠. 거꾸로 수선비 더 크답니다. 하향여가.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런 거요. 네, 주거 분리란 말 뜻은 뭔가 하면 고급과 저급 주거지 분리인데 이럴 때 고급과 저급 있으면요. 핵심은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는 집값이 뭡니까? 그 다음 반대로 이 저급 주거지는 집값 뭡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자, 무슨 여가? 마지막 어느 놈이 집 찾아가고 있어? 얘가 가자는 거지. 무슨 여가? 하향여가요. 이렇게 넘어오죠. 상향여가. 이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효율적이란 말 뜻이 뭐예요? 같은 말. 오케이. 초과인이 절대 없을 때가 뭐냐? 효율적입니다. 즉, 이 말은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죠. 물론 이때 보니 정보 양이 중요한데 과거에 있는 정보만 활용할 수도 있고 현재
공표된 사실까지 활용할 수도 있죠. 또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공표되지 않는 사실은 다른 말로 모든 정보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보니까 과거에 있는 자료만 활용한다 이게 뭐죠? 약성이고 공표된 사실까지 한다? 준강성이고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 활용한다? 강성되겠다죠. 물론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한국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중강성까지.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이 뭐죠? 강성, 효율적 시장. 이런 것만 좀 정리하시라고. 물론 이 입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그냥 넘어가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요 4개. 요 4개를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흐려봤으면요. 이제 오늘 할 것은 뭐냐? 강의 노트 23페이지 입지. 자, 입지 우리 기본서는 보니까 160페이지 있네. 입지. 160페이지. 자, 일단 책 볼게요. 입지에 대해서 160페이지. 그래서 그 160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입지와 입지 선정에 대한 의의가 있더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1절 그냥 그대로 통과. 그 다음에 163페이지 농업입지 선정은 Tnet. 우리가 Tnet 알고 있죠? T넷은 단지적인 지금 아시면 돼. 운송비, 절약이 지대이다 이거 아시고 항상 이 T넷은 기본 전제 뭐 있습니까? 도심 건교는 운송비가 절감되어진 만큼 결국은 지대에 올라가죠. 그런 결과 토지가 뭐 집약적 이용되어지는 그런 말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3절 주거입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4절 상업입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자, 입지란 건 용도상 보니까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입지에서 굉장히 민감한 게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민감하겠습니까? 주거, 상업, 공장 중에서. 주거는 딱히 어떤 도로에 조금 떨어진다 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집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 그죠? 사실은 가장 입지에 민감한 게 누구냐? 상업이에요, 상업. 조금만 어떤 도로에 벗으면 수익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고당 가서 뭐 있으면 공업을 하시라고. 주거는 그거 있으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상업과 이 공업 두 개 하는데 어쨌든 이 상업을 먼저 아셔야만 나머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상업에 대한 입지 해볼게요. 얘는 매년마다 딱 한 문제, 기본에 한 문제 여기서 무조건.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우리 책을 딱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거기 있는 172페이지죠. 상권이 뭐냐나요, 상권이. 자, 상권이 뭐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현재 동네 슈퍼를 하고 있는데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고객을 쭉 연결하면 요 범위 안에 있는 고객들 내 물건 사러 온답니다. 이와 같이 고객이 미치는 범위,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상권. 그래서 상권 같은 말이 있죠, 그죠? 거기 보니까 같은 말 배후지, 같은 말 시장 지역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우리 상권은 중요한 거는 우리 상권 항상 보니까 이 범위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동네 슈퍼 옆에 갑자기 대형 할인점들은 내 슈퍼의 상권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고 어떤 환경 등이 변하면 절대 상권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씀은 안 되고 가변적이고 그 다음에 유동적인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상권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권 구분이 있는데 잠시 보세요. 판매액의 75% 될 수 있는 지역이 뭐냐? 그게 1차 상권이고 판매액의 15% 되는 지역이 뭐냐? 2차 상권인데 굳이 프로테이지는 알지 말고 있죠. 네, 상권 구분은 1, 2, 3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 예. 173페이지입니까? 예, 거기 보니까 상권 획정 방식은 크게 3개 있지만 이건 나중에 합니다. 그냥 지금 하지 마세요. 넘어가시고. 자, D장 가볼게요, 이제. 우리 보니까 이론 관련된 학자 벌써 총 몇 명 했습니까? 저기 보니까 6명 했죠, 그죠? 6명. 왜? 리카도, 티넨, 마르커스, 그 다음에 버제스, 호이터,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해리스, 율만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상업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예, 거기 있는 제목 봐볼게. 174페이지. 자, 큰 2번, 상업 입지 이론. 자, 갈로 1번. 누구의 무슨 이론? 누구? 제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지 이론이 중심지. 크리스탈러가 있고, 자, 책 넘어갑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봐보자고. 예, 우리 책에는 보니까 없는데, 사실은 177페이지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얘하고 서로 비교할 사람이 있어요. 중심지를 말하는 학자가 2명 있거든요. 허퍼. 그러니까 중심지는 렐리하고 다시 말하자면 크리스탈하고 허퍼 2명이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갈로 2번 보니까 렐리의 소매 인력. 자, 그 다음에 뒷장에 갈로 3번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 다음에 갈로 4번에 허퍼에 뭐 있습니까? 확률적 상권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걸 갖다 묶어서 뭘 한다 합니까? 인력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가 3명이 있다고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레일리, 그 다음에 허퍼, 그 다음에 컨버스. 자, 보세요. 시작은 얘부터 합니다. 렐리에 뭐라 했습니까? 소매 인력. 한번 적어볼게요. 자, 컨버스의 무슨 이론? 분기점 이론이죠. 그 다음에 한 명 더 허퍼의 무슨 모형? 확률 또는 중력 모형.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있죠. 랠리가 인력이란 말은 좀 다를 거예요. 끌어올 수 있는 힘이거든. 저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했는데 이걸 딱 발표했어요. 얘가 최대 단점이 있어. 이걸 신랄하게 비판한 게 누구냐? 저기 허퍼예요, 허퍼. 그래서 허퍼인데 훨씬 더 우수한 일은 허퍼입니다. 근데 허퍼는 가장 큰 단점이 뭐인가 하면 현실인 접목을 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론상 굉장히 우수하지만.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컨버스인데 컨버스는 랠리를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곧 이게 컨버스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어보시고 일단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2명이 중요합니다. 2명이 랠리하고 허퍼가. 참고로 있죠. 허퍼는 이론 논문 자체가 2개 있어요. 이렇게 2개 있는데 중심제 관련된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는 인력 관련 이런 2개 있어요. 있는데 공부할 때 이걸 묶어보지 말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야 돼.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제 181페이지 갈로 5번 소비자 분포 기법, 즉 CST 기법이 있어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3번. 자, 공간 분배. 공간 균배 또는 분배 이론. 요건 피터가 말해 피터가.
자, 피터 말한 건데, 일단,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니까, 네, 186페이지 매장용 부동산 부지 선정이 있죠? 그런 그냥 넘어가시고. 오, 되게 많네. 일단, 194페이지, 여기까지가 상업에 대한 설명 다네요. 그러면, 자, 읽어보세요. 상업 중에서 오늘 입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 두 명이 제일 중요해. 요게. 얘가 있죠. 이건 계산 문제요. 계산 문제. 제일 싫어하는. 이건 하셔야 돼. 이 계산 문제는. 하는데, 요거는 100% 시험 나와. 계산 문제가. 여기서. 그래서 요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다른 건 다 포기 상관없어. 그러니까 실제 우리 보통 요것만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에 있는 이론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중심지로 할 거예요. 하는데 다시 책은 174페이지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 노트 24페이지 24페이지 자, 첫 번째 중심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허퍼도 설명되어 있지만 허퍼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무조건 크리스탈의 중심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이 허퍼는 큰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에 대한 설명 봐볼게요, 이제.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과거에 나왔던 거 보니까 이 중심지란 개념 자체를 좀 정리하세요. 중심지. 중심지가 어떤 개념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중심지는 개념 나 있을 것 같은데 봐볼까요? 네, 174페이지요. 기본서.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자, 중심지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그죠? 네, 기억번. 중심지 읽어보시고. 봤습니까? 자, 보세요. 라면을 지금 사고 싶어요. 어디 갑니까? 슈퍼. 등기부 등본 띄고 싶어. 네? 등기부 등본 띄고 싶어 한다. 어디 갑니까? 등기소.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주민등록 등본 띄고 싶어. 어디 갑니까? 그게 중심지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장소야. 자, 라면 산다? 슈퍼에서 제품을 저기 공급해 주는 거죠. 그와 같이 어떤 특정한 제품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이 뭐냐? 곧 이게 중심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이런 거죠. 재화 등을 공급해 주는 기능이 있는 곳. 기능 있는 장소가 어떻게 중심지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우리 동네 슈퍼가 일종의 뭐죠? 이건 중심지지. 그죠? 뭐 저기 있는 할인점 중심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단 이게 동네 슈퍼가 있는데 일단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서 가장 멀리 오는 고객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만큼 있는 고객이 내 물건 사러 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고객들은 좀 여기 있는 물건 사겠다죠? 그래서 이게 중심지를 말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 중에 가장 멀리 올 수 있는 고객을 쭉 연결한 요점이 있죠. 요걸 우리 뭐라는 잡니까? 내 물건에 미치는 범위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재화 도달 범위. 그랬습니다. 재화 도달 범위 일종의 뭡니까? 이게 상권이지 아까 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내가 장사하면은 어느 정도 고객만 본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요 정도 있는 고객마다서는 본전 볼 수 있대. 이 말이 뭐냐? 본전 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 점포가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요구치란 말 쓴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입니다. 아까 했듯이 다시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이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동네 슈퍼가 있어. 분명히 고객이 쭉 이렇게 분포되어 있겠다, 그죠? 이때 보니까 내가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서 가장 멀리 오는 고객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만큼 내 물건 사러 온답니다. 자, 이게 반경 1km 범위 안에 있는 고객이 온대요. 이게 아까 뭐라고요? 다른 말로 내 물건이 미치는 범위, 재화 뭐요? 도달 범위. 근데 내가 적어도 있죠. 어느 정도 고객만 본전 볼 수 있는 건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거래요. 요 정도 있는 고객마저는 본전 볼 수가 있대. 여기에 뭐냐 다른 말로 한 점포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요구치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지역은 장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 본전 보기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고객 현재 100명이 와야지 본전 본대. 예? 근데 실제 고객 보니 전체 한 300명 온대. 장사할 거 말 거야, 이거. 응?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자, 이 말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중심지 형성 과정. 얘는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중심지 형성 과정에서 이런 지역은 중심지가 성립되겠습니까? 형성되겠냐고. 즉, 동네 슈퍼 들어설 수 있냐고. 있는 거지. 그럼 동네 슈퍼가 들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더 커야 돼?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 도달범위 더 클 때 결국은 형성되는 거죠.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그리고 얘가 말한 건 딱 두 개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항상 볼 게 이겁니다. 다시 할게요. 크리스탈의 중심지랑 가장 기본이 뭐냐?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점포가 들어설까 말까 따질 수 있는 중심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또는 이런 말로 최소 요구치와 뭐 있습니까? 재화 도달 범위 관계를 설명한다. 선생님이 전부 다 예거란 말이에요. 논리가. 다른 건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포섭 원리를 설명합니다. 포섭 원리. 자, 일단 포섭이라는 말 뜻이 뭐냐? 이 떠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현재 동네 슈퍼 상권과 대형 이마트 상권이 누가 더 큽니까? 이마트죠? 이마트 상권과 백화점 상권 누가 더 큽니까? 백화점이죠.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백화점을 보통 말하는 건 이제 굉장히 상권이 넓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면 고차원 중심지. 그 다음에 그 상권 안에 보니까 이런 이마트 상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이런 걸 말하냐? 중차원 중심지고요. 자, 우리 이마트에 보니까 동네 슈퍼 상권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죠? 이런 게 이 저차원 중심지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원래 고차원, 중차원, 저차원 약간 구분되어지는데 고차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저기 있는 중심지 안에 우리 대형 백화점 같은 이런 게 보통 고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마트 보통 중차원 생각하시고 동네 슈퍼 저차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고차원 중시상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과 저가 포함되어 있지.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고차원 중심지 안에 얘들 포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을 설명할 때 결국은 이 두 개 마시면 돼. 그래서 중심지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또는 뭐 있습니까? 재화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다. 또는 포섭 원리를 설명한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저기 있는 크리에서의 중심지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자, 다시 우리 책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니까요. 크리에서의 중심지에서 용어 정리는 단지 알 것은 요 개념 아시면 돼. 딱 세 개요. 첫 번째, 중심지란 말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란 말 뜻이 뭐냐. 또 저기 있는 뭐 있으면 재화 도달 범위 말 뜻이 뭐냐고 아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중심지 성립 조건 나 있죠. 나와 있는데 그 첫째 줄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재와 도달 범위가 최소 요거치보다 커야지 중심지적 점포가 형성된다 생각하시라고. 이 중심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네 슈퍼, 뭐 점포라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우측 갑니다. 우측 보니 설명이 쭉 되지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예, 밑에 178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5번 중심지는 대한 요약이 있죠. 요약은 큰 의미는 뭐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잠시 원래 좀 설명 좀 더 가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볼게. 원래 여기 있는 크레이셀 중심지는 거시적 자원인데, 자, 이런 거요. 서울시 전체 어떤 상권을 보니까 동네 슈퍼 상권 수가 많겠습니까? 이마트 상권 수가 많겠습니까? 슈퍼가 더 많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저차원 중심지를 하자고. 얘보다 좀 더 큰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같은 거죠? 아마 이마트 상권이 좀 더 클 것 같아. 동네 슈퍼보다, 그죠? 이런 게 중차원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상권이 더 큰 게 누구냐? 백화점이거든? 이런 걸 고차원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 보통 이제 고차원은, 예, 저기 있는 대형 어떤 쇼핑몰 같은 게 있죠. 즉, 도심 안에 있는 이 상권이요. 그 다음에 중차는 보통 부심적인 상권이고, 저차는 원래 동네적인 상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아까 설명드린 슈퍼, 그 다음에 이마트, 백화점 생각하시라고. 요걸 갖다 설명해서 이제 해준 게 뭐냐, 거기 있는, 예, 우리 아마 그 앞에 위에 있는 그래프에 있죠.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백화점 안에 이마트 포함되어 있고, 이마트 상권 안에 동네 슈퍼 포함되어 있죠. 그 포섭을 설명한 건데, 자, 우리 그 5번 한번 가볼게. 자, 5번 보니까 이 요약, 중심 이론 요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니은번,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저차원 중심지 간의 거리 가깝다. 이 말에 여러분들, 이거 묻는 거예요. 백화점 간의 어떤 이 거리 있죠. 하고 동네 슈퍼의 거리 누가 더, 뭡니까? 백화점 간이죠? 오래 아시고. 그 다음에 D급번 가보겠습니다.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그 다음에 그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동네 슈퍼에 있는 상품의 질, 상품수하고 백화점에 있는 상품의 질, 상품수, 누가 훨씬 더 다양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모든 걸. 그 다음에, 자, 니얼번요. 저차원 중심지에서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수는 점점점, 여기 볼래요? 자, 중심지 수는 누가 제일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점포수가 누가 제일 많냐고. 예? 동네 슈퍼지. 뭐 점점점 갈수록 점점 수는 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고차는 제일 적지. 마치 피라미드형을 가진다 그런 말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예, 일단 그런 정도 설명이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은요, 이거 다 볼 필요 없는 거야. 딱 요거만 기억하시라고. 크레이셀의 중심지는 결국 뭘 설명한 거예요? 자, 칠판 보죠. 크레이셀의 중심지는 뭘 설명한 결국은? 나 현재 이 지역에 동네 슈퍼 들어갈래 말래 좀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지? 동네 슈퍼 들어갈래 말래 따질 때 뭘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지? 근데 보니까 이게 중심지가 이렇게 상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것도 있지. 그지? 그죠? 보니까 큰 고차원 중심지가 나머지 중과 저를 포함하고 있지. 포섭하고 있지. 결론 할게. 이거 다 하지 말고 단지 크레이셀의 중심지는 가장 큰 말 뜻이 뭐냐.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두 번째 뭐 있냐. 같은 말 재와 도달 부분의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했다. 그 다음에 포섭 원리를 갖다 설명했다. 이거 마시라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됐죠? 자,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일부러 제가 거기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24페이지입니까? 예, 보니까 중심지 이론에서 앞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있지? 1번. 그것만 딱 기억하셔. 다른 거 더 이상 보지 말고. 그래서 그 개념만 딱 정리하시면 돼. 다른 건 더 이상 시험 안 나올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자, 우리, 문제. 자, 문제 보니까 25페이지. 예, 그 1번에 5번, 그렇게 시험 나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단지 그런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실제 중량은 누구냐? 여기 있는 요거 할 거예요, 이제. 요 두 개.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인력이란 말 뜻이 뭐냐? 인력. 우리 아마 저기 있는 뉴턴의 만류 인력 들어봤죠? 인력이 뭐라고요? 끌어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개를 끌어올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기본은 인력 법칙은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거리가 멀면 끌어올 수 있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지죠. 상권이 클수록 끌어올 수 있는 힘은 강하겠지. 그죠?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 크기에 대해서 비례한다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항상 공부할 건 뭔가 하면 이 두 명을 꼭 비교하셔야 돼요. 레 1, 2의 무슨 이론? 소매 인력. 소매 반대가 뭐예요? 자, 그럼 도매가 있는데, 자, 우리 백화점은 소매입니까, 도매입니까? 백화점? 이마트? 동네 슈퍼? 구분됩니까, 이거? 자, 우리 보세요.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보니까 어떤 중간 상이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 판매점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최종 소비자 어떤 물건을 갖다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곧 이게 소매라고. 중간 도매상이 있지. 얘는 뭐요? 여기 있는 판매자한테 물건 대어주는 거지. 이런 게 다른 말로 저기 있는 도매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백화점은 결국은 최종 소비자 어떤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종의 뭐 있습니까? 소매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항상 비교할 게 허프와 비교합니다. 허프의 무슨 이론? 중력 모형 또는 뭐요? 확률 모형. 이 두 개씩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내가 현재 이런 논리입니다. 자, 동네 슈퍼라고 있는, 잘 보세요. 동네 슈퍼라고 있는데, 자, A 슈퍼와 B 슈퍼랑 상권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중복되어 있지. 있으면 여기 고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좀 따져볼 목적이. 그러면 일단 레일리랑 가장 기본이 뭐냐? 여기 보면 현재 A와 이렇게 B라는 동네 슈퍼가 있어요. 중간에 고객 쪽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돼 있으면 얘는 기본은 전제가 뭔가 하면 항상 고객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있으면 고객은 딱 한 곳에 물건 사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이게 두 곳 사지 않고. 그럼 한 곳 산다면 그 A와 B의 중간에 있는 고객이 어디쯤에서 이게 분리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고. 자, 일단 해볼게요. 현재 상권 크기가 만약에 둘 다 똑같다면 당연히 상권 큰 쪽이 훨씬 많이 끌어오겠죠. 상권 크기 둘 다 똑같다면 어디쯤에서 고객이 분리되겠습니까? 이론상에서. 중앙쯤 분리되겠죠. 중앙쯤이죠. 왜? 사람들 가까운 곳에 물건 사니까. 근데 만약 상권 크기의 얘가 현대 대형 이마트인 동네 슈퍼요. 얘가 훨씬 많이 끌어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니까 아마 이쪽이 훨씬 고객이 많이 갈 것 같아. 그래서 가보니까 이쯤에서 고객이 뭐 있습니까? 분리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상권 경계를 파악하는데요. 이쯤 분리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량이 뭔가 결국은 상권 경계를 강조한다고. 어디쯤 고객이 분리될까 묻는 거고. 근데 이 가장 큰 단지 뭐예요?
아니 항상 고객은 보니까 딱 한 곳에 있는 슈퍼에 물건 삽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자기 동네에 있는 슈퍼 한 두 개, 세 개 가지죠? 간다면. 그러면 이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니 왜 말은 한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두 곳에 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퍼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면 현재 동네 슈퍼가 A라는 슈퍼와 B라는 슈퍼가 있으면 어차피 고객은 둘 다 간다.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데 이 고객 중 몇 프로 갈 것인가 따져본 게 누구냐? 허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미국에 보니까 1800년 보통 뭐 있으면 1800년 보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 주로 교통수단이 뭐 있습니까? 말과 뭐였지? 기차. 네? 전기기관차 빼기 없었다고. 그러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오직 기차 길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고객은 딱 한 곳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간쯤 있는 고객들은. 그런 걸 설명한 거고 이건 현대. 현대는 뭐 있습니까? 동네 슈퍼가 워낙 많은 결과 뭐 있습니까? 예, 상권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한번 설명해보죠. 네, 첫 번째 뭐를 강조했는가 하면요. 요거 아셔야 돼. 제일 먼저 얘는 뭐를 상권이 어디에서 분리될 것인가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리를 강조했어요. 분리될 수 있는 경계를 갖다가 경계점 강조했다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고객은 요 고객은 마음대로 A도 B도 갈 수 있다는 거야. 딱 한 곳만 가지 않고. 결국은 이 말은 상권이 뭐한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거지. 그죠? 상권 중첩을 갖다가 인정하더라 이겁니다. 자, 인정하는데 고장 갑니다. 잘 보세요. 이때 보니까 예, 요만큼은 결국 A 고객이지. 얘는 요만큼 B다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고객은 A 고객입니까? B입니까? 얘는 무조건 A 고객이지. 얘는요? 이미 고객이 결정돼 있잖아. 너 A 고객, 너 B 고객 결정돼 있거든. 그래서 자, 얘는 어떤 접근 방식인가 하면요. 이미 나는 결정돼 있다 해서 확정론적 접근 방식. 또는 결정론적 접근 방식입니다. 방식인 반면에 자, 얘는 보니까 다시 볼게요. 요 안에 고객이 10명 있는데 그럼 실제로 자기 동네 슈퍼 몇 군데 가죠? 갈 때 만약에 한번 물어보죠. 세 곳에 어떤 A 동네 슈퍼, B 동네 슈퍼, C가 있으면요. 내가 무조건 똑같이 3분의 1씩 갑니까? 그래요? 그건 아니죠. 훨씬 더 많이 가는 슈퍼가 있어. 더 적게 가는 슈퍼가 있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A와 B가 있지만 똑같은 별로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더 많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요 10명 중에서 한 6명이 보니까 A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명이 한 여기 B 좀 간답니다.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예, 전체 고객 중 몇 프로 갑니까? A 지역에? 60%. B 몇 명이에요? 40%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 있어? 다른 말로 확률로서 모든 걸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에요. 접근 방식. 그래서 우리 보통 허퍼는 뭐랍니까? 확률론적 방식 모형 쓴다고. 자, 일단 요 두 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 다른 것보다. 실제로 말로 물으면 결국 이거 외에는 시험 나올 게 없어. 내용이. 자, 특징. 자, 그러면 보세요. 상권 경계점은 상권이 큰 쪽에 가깝습니까? 작은 쪽에 가깝습니까? 경계점. 응? 얘가 더 가깝지. 그죠? 그래서 상권이 뭐예요? 작은 쪽에 가깝습니다. 요걸 기억하시고. 상권이 작은 쪽이요. 이런 말 기억하시고. 자, 다시요. 현재 이 10명 중에 A 고객, A 점포한테 저기 6명 가고 B한테 4명 간답니다. A 고객은, 자, A의 어떤 동네 슈퍼는 시장 점유율 몇 프로? 60%. B는요?
40%죠. 결국 얘는 뭐 고객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 개념을 좀 구분하시라고. 대충 구분되겠다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명의 어떤 차이는 뭐냐, 결국 이겁니다. 얘는 딱 한 곳만 간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 얘는 여러 곳에 어떤 고객이 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아시고 나머지 쭉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건 말로서 묻겠지만 실제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요 둘 다 있죠. 얘들 어떤 계산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매년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공식을 좀 적어볼게요. 공식 이겁니다. 보세요. 거리와 크기입니다. 자, 크기인데 항상 얘는 반비례지. 그래서 분모의 거리 들어올 것이고 분자에 뭐 들어온답니까? 크기 들어온다고. 우리 보통 이제 크기란 건 매장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인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공식은 거리 요 뒤에 항상 뭐가 들어가면 마찰계수. 마찰계수는 다르면 저항계수야. 자, 물어볼게요. 자, 잠시 보세요. 우리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나 슈퍼 갈 거야. 여기 A 슈퍼는 집까지 거리가 500m야. B 슈퍼는 보니까 거리가 이게 얼마 되냐면 1.5km 떨어졌어. 어디 갈 거요? 어느 슈퍼 갈 거요? A입니까? 근데 A가 가장 큰 단지는 이게 3비탈이야. 응? 얘는 평지라고. 어디 갈 거냐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단지 거리는 보지 말고 이 갈 때 어떤 중간에 저항되는 거리가 있지. 그죠? 교통 정체 심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보통 뭐냐? 다른 말로 마찰계수는 저항계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 전제 공식은 둘 다 마찬가지. 둘 다 거리 분의 크기인데 이 거리 뒤에 항상 마찰계수 있어. 다만 마찰계수 어떤 값이 없으면 무조건 이성을 쓴다 생각하시라고. 참고로 나중에 할 건데 랠리는 기본 전제가 뭔지 압니까? 얘는 공식이 거리의 제곱성의 크기야 원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있어? 허프는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리에 대해서 마찰계수분에 뭐 있습니까? 크기 쓴다고.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지 말고 만약에 마찰계수 주어지면 마찰계수 쓰시고 아니면 무조건 이성을 쓰라고. 이거로 보시면 돼. 자, 일단 이렇게 봤으면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 건데요. 자, 문제를 갈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자, 저기 있는 24페이지. 자, 1번에 3번부터 풀어보자. 1번, 3번부터. 자,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만약 X도시가 Y보다 크지? X가 더 커? 상권 경계에 훨씬 가까운 쪽은 어느 쪽입니까? 상권이 작은 쪽 Y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X, Y 두 도시 사이에 그전 소비자에 대해서 두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크기에 대해서 크기는 뭐 있어? 도시의 크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비례, 반비례? 비례지? 크기는 결국은 비례라고. 거리는 반비례고. 자, 그래 보시고요. 다시. 문제 2번에, 자, 2번에 3번 가볼게. 2번에 3번. 2번에 3번이니까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두 도시 중 있는데, 자, 인구는 같으면 크기입니다. 면적이나 인구는 크기라고. 인구의 비례하고, 또 뭐 있습니까? 거리의 제곱이 뭐합니까? 반비례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5번 갑니다. 3번에 5번. 허퍼의 상권 분석은, 허퍼는 항상 누구와 비교합니까? 랠리하고. 자, 허퍼는 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누구죠? 랠리까지 보다도 뭐요?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죠? 접근이 필요한 분사 보았다 했습니다. 자, 다시요. 이거 보세요, 이제. 결론은 사실 이거야. 이 결론인데 제가 설명 다시 해볼게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맨 처음에 랠리가 맨 먼저 사실 나온 거예요. 그 랠리는 뭐라 했느냐? 이래 설명했습니다. 고객은 딱 한 곳만 가서 물건 산다. 그래서 이건 고객이 확정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객을 끌어올 것인가 분석할 때 항상
얘는 단지 거리는 전부 다 뭐 똑같이 평지일 걸 가정했다고. 그러면 단순히 거리의 제곱에서 제곱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A 고객과 B 고객이 있으면 어느 정도에서 분리될까 따져봤는데 이 거리의 제곱선을 썼다. 그냥 모든 거리는 똑같이 평지일 걸 가정했으니까. 근데 여기 신랄의 비판이 누구냐? 허퍼는 보니까 아니 왜 항상 난 동네 슈퍼에 갈 때 딱 2곳만 가냐 이거요. 얘는 무조건 2곳이거든. 그럼 실제 딱 2개만 갑니까? 그거 아니죠. 3개는 갈 수 있죠. 그럼 결국은 상권이 있으면 이렇게 A, B, C가 있으면 상권들은 서로 중복될 수 있어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2곳만 간다 했거든. 이게 말이 안 맞다. 실제는 3곳 갈 수도 있다. 또 항상 고객은 딱 한 곳만 물건 사는 거 아니다. 분명히 A, B, C 다 살 수 있지. 여기 고객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상권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돼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고객 A 슈퍼, B 슈퍼, C 갈 때 거리가 여기는 1km야. 이건 2km야. 이건 3km인데 이론상 결국은 여기 더 많이 가겠죠. A 그죠? 가까우니까. 근데 얘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얘는 교통이 확 뚫려 있어. 응? 자 1km인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가는데 30분 걸려. 얘는 5분 걸려. 그럼 결국은 거리만 단순히 중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간에 또 방해할 수 있는 저항 계수가 있지. 결국 항상 여기 마찰에서 이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이유 다른 거 쓸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실제 허퍼가 해보니까 자기 동네에 보니까요. 동네 슈퍼는 마찰계수 1.7이야.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세탁소는 2.63이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 있는 마찰계수를 만들었다고. 근데 훨씬 더 이론상 우수한 게 결국 얘가 아닙니까? 허퍼?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이 있는가 하면 이거요. 아니 집이 있는데 A 슈퍼와 B 슈퍼 중에 내가 얼마 정도 갈 확률을 따져봤을 때 레일이랑 기본적으로 항상 마찰에서 2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각 동네마다 각각 있는 집마다 A와 B 갈 수 있는 이게 저항계수 항상 같겠습니까? 다 틀리지. 그러니까 항상 각각 있는 지역마다 새로운 어떤 마찰에서 새로 다 도출해야 된다고 이걸. 근데 이건 이론상 우선 실제 실무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못 쓴다는 거야.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 곧 이게 컨버스인데. 자, 일단 그건 좀 이따 하고. 여기 있는 요 2개에 대한 계산 문제 합니다, 지금부터. 자, 계산 문제 할 건데,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26페이지 보니까 4번. 4번. 자, 일단 이런 모양이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고. 자, 하는데, 자, 문제 푸는 요령. 일단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있다죠. 거기 문제가 4번이죠. 기존 할인 매장과 뭐요? 신규가 있지. 그 다음 번이 뭐 있습니까? 매장 면적이 기존 매장 얼마 돼요? 면적이? 4천. 신규는요? 자, 여기 중간에 고객이 있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 자, 거리 보니까 현재 기존 매장 몇 킬로입니까? 2km고. 신규는요? 자, 일단 거기 있는 고객수 얼마 돼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원래 정상적 푸는 공식이 따로 있어. 근데 이거 정상 풀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제일 빠르니까. 제일 먼저 우리 공식은 항상 뭐 분의 뭐요? 거리 분의 크기지. 요 마찰계수가 있으면 있는 주어지라고. 마찰수 얼마요? 2죠. 자, 이렇게 푸세요. 보세요.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는가? 빨리 푸는 방식이 이겁니다. 거리는 거리들을 비율로서 문을 판단하시라고. 일단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거리 분의 크게 넣고 있죠. 자, 이제 매장 면적이지. 면적 결과는 이걸 약분해버려요. 약분. 자, 얼마예요? 4,000에 9,000이면 4대 얼마요? 9지? 그죠? 비율로 써. 자, 크기가 분명히 분모에 들어옵니다. 분자에. 자, 거리도 보니까 거리는 결국은 요거 약분하면 2대 3대죠? 그죠? 그냥 그대로 쓰라고 이렇게. 2대 3. 자, 그 다음에 마찰계수 얼마라고? 요거 얼마 됩니까? 1. 요거는 3의 자성 9지? 9분의 9면 1이지?
결국은 1대1 되겠지. 자, 1대1, 이제 고객이 분포되는 건 1대1 분포되는 거예요. 자, 둘 다 합쳐봐. 결국은 전체 고객 중에 2분의 1은 누구? 기존 할인 매장. 나머지 2분의 1은 몇은 매장? 예, 신규 할인 매장이지. 전체 고객 수 얼마예요? 5만 명이죠? 5만 명 중에서 뭐 있어요? 이렇게 곱해주면 돼. 5만 명을 갖다가. 그럼 각각 얼마씩입니까? 2만 5천씩 간다고 하시면 돼. 이게 매년 시험 나와요. 이게. 자, 다시 한 번 더. 문제 5번. 문제 5번. 자, 문제 5번 보니까 거기 설명이 쭉 돼 있는데 대형 할인점 A와 B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및 이용 객수를 갖다가 파악하라 이겁니다. 마찰 객수는 2고 도시인구 중에 7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표를 다시 만들어 볼게 이제.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현재 일단 제일 먼저 이 표를 만드세요. A 할인점과 B가 있죠? 중간에 고객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A 할인점, 저기 면적 얼마요? 5천. B 할인점 면적 얼마요? 2만. A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얼마요? 1km. B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2km죠? 고객 수 얼마라고요? 10만. 자, 일단 이런 표를 만들었으면요. 이제 가볼게. 물론 나중에 빨리 푸는 방식이 따로 있는데 지금 정수에 가보자고. 항상 기본 공식이 뭐분의 뭡니까? 거리분의 뭐라고? 거리분의 크기지? 그죠? 자, 일단 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분리시키라고. 항상 공식은 거리분의 크기인데 모든 걸 약분해. 매장 크기는 몇 대 몇? 1대 얼마요? 4지. 그죠? 그래서 1대 4가 될 것이고 거리 얼마요? 1대 2지. 1km 대 2km니까. 이거 마찰 객수 나 있습니까? 나 있죠? 얼마입니까? 2 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얼마요? 1. 요거 값은 1이지. 자, 분명히 이걸 둘 다 합쳐야 돼. 합치는 얼마요? 2분의 1씩 어떻게 된다고? 고객이 분산되는 거지. 근데 거기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밑에 보니까 고객 수 중에 몇 프로만 할인점을 간다 했습니까? 70%지.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70% 간다 이 말 아닙니까? 할인점에. 그러니까 7만 명만 할인점 간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때 보니까 현재 고객이 이용률 얼마 됩니까? 50%도 50%지. 반반이니까. 그죠? 이용객 수는 7만 명 중 50%는 얼마 됩니까? 3만 5천. 얘도 뭐야? 3만.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항상 시험에. 내용이 분명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푸는 요령이 중요한 거지. 자, 일단 그와 같이 푸는 요령만 지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른 건 공간 분배 원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자, 어쨌든 이론 중 이 두 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딜 보는가 하면은 책을 잠시 볼게 이제. 자, 177페이지요. 자, 갈로 2번. 뇌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 자, 얘는 꼭 보실 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네.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상권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상권의 크기에 대해서 뭐한다? 비례한다. 그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이 2번하고 3번을 같이 읽어보세요. 2번, 3번. 그 말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77페이지.
자, 중요한 이겁니다. A 도시가 B보다 2배나 크다 하면 3번 가보세요. 어느 쪽이 훨씬 더 가깝다? 3번. 상권 경계가 가까운 쪽이 어느 쪽이에요? 자, 다시 2번, 3번 연결하시라고. 그죠? 2번 뭐라 했습니까? 세 줄입니까? A가 B보다 2배 크다면 훨씬 더 A가 고개 많이 끌고 가겠지. 그런 결과 저기 있는 3번 보니까 A 도시 쪽으로 1.4배 떨어진다. 이번 역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B 쪽이 훨씬 더 상권 경계가 가깝다. 그런 말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뒷장 가볼게요. 5번. 자, 178페이지 5번 보니까 랠리의 법칙에 따르면 그 말 잘 보셔야 됩니다. 흡입력은 인구에 대해서 뭐 한다고? 비례하고 거리에서 뭡니까? 반비례입니다. 자, 밑에 그 참고해 보니까 계산 공식 있지. 그죠? 자, 이 참고해 보니까 밑에 큰 2번 산식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 공식 딱 한 개만 기억해. 이게 더 빠르니까.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179페이지 컨버스 통과 4번. 허퍼에 대한 확률 상권 모형 있죠. 자, 요건 이제 정리하시는데,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허퍼 모형은 상권 몇 개? 둘 이상 쓰자. 세 쓰지 말고. 둘 이상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이상 상권을 설명한 거예요. 반대로 있죠. 다시 랠리는 무조건 상권 몇 개? 딱 2개, 2개. 2개인데 허퍼는 저기 2개 이상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줄 가볼게요. 개별 소매 점포의 고객 흡입력은 점포 매장 규모에 비례하고 시간 또는 거리에 뭡니까? 반비례한다. 그 제곱이란 말 빼버리세요.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 하시고요. 뒷장 가볼까요? 180페이지 보니까. 맨에 우리 보니까 우리 박스에서 큰 2번 공식이 있지. 그죠? 뭐 복잡해요. 그죠? 뭐 시그마 쭉 나 있는데 이런 건 하지 마라. 무조건 무슨 공식.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거리분의 크기 그 마시면 돼.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볼 필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1페이지 소비자 분포 기법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 182페이지 공간 균배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간 균배는 뭐냐? 자, 이거 보세요. 그냥 그대로 번역할게. 그냥 간단히 정리하죠.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점포 간의 공간은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변가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장사꾼이 딱 2명 있어. 이 사람들 항상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물건 판다 하죠. 한여름에. 그래서 A 점포가 여기 들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물건 사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때 B 아이스크림 장사꾼이 여기 입지했다고. 입지가. 그러면 그럼 A 고객은 요만큼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에 물건 사니까. B 점포는 결국은 이만큼 오겠다. 그죠?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A 점포 조만간 문 닫겠지. 문 닫고 나 같으면 있죠? 이쪽에 이사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누가 이기게요? 요만큼이 B 고객, 나머지 A 고객이지. 그럼 결국은 B도 문 닫고 조만간 이렇게 이동할 것 같아. 나중에 결국 마지막 가면요. A 고객과 B 고객이 있는 공간은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논리가. 이 공간 균배요. 근데 가장 큰 건 시장의 넓이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만약에 시장이 좁은 지역. 자, 시장이 좁은 지역은요. 좁은 지역은 결국은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 그런 지역은 결국은 A 점포와 B가 둘러서 중앙에 있을 때 고객을 반반 균등하게 분산한다고. 근데 시장이 넓은 지역, 넓다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자동차 등을 이용합니다. 이건 걸어서 사는 지역이고 이건 자동차 이용하는 거예요. 넓은 지역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 만약에 A 점포와 B가 중앙에 있으면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A와 B가 분산입자입니다. 해서 요만큼은 A 고객, 나머지는 B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저기 있는 제가 강의 노트 보니까요. 잠시 후 설명되어 있는데 24페이지입니까? 공간 균배 원리 보니까 그죠? 24페이지.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시장이 좁은 지역은 어디 갑니까? 중앙 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균등하게 배분되니까. 자, 반대로 시장이 넓은 지역, 이 말은 자동차 등을 이용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분산 입자, 즉, 저기 있는 분산 입지에서 고기를 가져간답니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나머지 것 동그라미 2번 같은 것은 지금 하지 마세요. 3번도, 커널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 균배에 대한 개념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책 볼까요? 자, 책에 182페이지 보니까 큰 3번 공간 균배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갈로 1번, 동그라미 1번 있죠? 공간 균배 원리에서. 자, 그 개념 보시고요. 이 말이죠.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는, 점포 사이의 공간이 뭐야? 서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 공간 균배에 오해하시고요. 자, 183페이지 양갈로 2번 공간 균배 과정이 있는데, 다 필요 없이 뭐 보는가 하면, 동그라미 5번만 정리하시라고. 5번에 굵은 것이 있죠. 배우지가 좁고, 수요 교통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배우지가 좁은 지가 어디 갑니까? 중심지에 멀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 배우지가 넓은 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지에서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 말 뜻이에요.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그냥 버리시라고. 자, 186페이지. 매장용 부동산 부지 선정. 이런 건 그냥 넘어가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전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있는 5절 공업 위치는 배벌한 사람과 레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3월달 가서 하겠습니다. 버려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3페이지 도시 구조와 지대 이거 했죠? 지난주에? 자, 좀 쉬었다가 220페이지 정책 갈게요.